주식으로 벌고 탈당으로 숨고 세금으로 때리는 사람들.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빠르게 탈당 조치를 발표하고 이 의원 스스로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내놓게 만들었습니다. 언뜻 보면 강경 대응 같지만 국민의 눈에는 이미 너무 익숙한 장면입니다. 바로 위장 탈당 쇼입니다. 민영배, 양이원영, 김남국.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더불어민주당표 정치 술수의 재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그리고 그들이 추진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은 상식적인 국민들에게 깊은 혼란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자는 이중잣대식 과세 추진은 이춘석 의원의 주식 의혹과 너무나도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김남국 전 의원의 코인 탈세 논란과 그의 현재 대통령실 근무 상황까지 더해지면 이 의심은 의혹이 아니라 확신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유독 주식 거래나 코인 문제에만 이렇게 내로남불로 일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평소 반기업 반시장 구호를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자산 증식과 권력 유지를 위해 주식과 코인을 비밀리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춘석 의원은 현재까지도 보좌관 핸드폰을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관의 핸드폰에서 미래에셋 주식 계좌 화면이 켜져 있었고 비밀번호 입력까지 된 상태라는 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인 차명 거래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래에셋 앱은 자동 로그인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단순한 실수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과연 이 해명이 국민들 앞에서 통할 만한 이야기입니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런 건 통할 거짓말이라도 해라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몰라도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변명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수차례 탈당 후 복당이라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검수완박 당시 위장 탈당 후 복당해 법사위원까지 맡았고 양이원영 의원은 농지법 위반 제명 후 복당했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은 코인 투기 논란으로 탈당했지만 어느새 우회 입당해 대통령실에 근무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춘석 의원은 어떨까요? 지금은 탈당했지만 몇 개월 후 당이 조용해지고 선거가 가까워지면 슬그머니 돌아올 수도 있다는 예감은 왜 이렇게도 쉽게 들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10년간 민주당 탈당 시나리오를 숱하게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이제 민주당 탈당이라는 단어를 잠시 피신으로 해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와중에 진성준 의원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다시 10억으로 낮추자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침체기를 겪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을 더 움켜쥐고 세금을 더 걷자는 발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반시장적 정책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잇따라 기준을 낮췄지만 시장은 별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부동산과 채권 등 타 자산이 상승 중이었고 세계 경제는 확장 국면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고금리, 고환율, 글로벌 경기 둔화가 겹쳐있는 이때에 또다시 투자자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단순한 세제 개편이 아니라 정치적 착취입니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단 하루 만에 5만 명을 넘긴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투자자들은 외칩니다. 미국 주식과 세금이 같다면 누가 국산 주식하냐? 정부는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시장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뜯어내는 조세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김남국 전 의원의 이름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보유한 수십억 원의 코인, 지갑의 출처, 거래 시점, 탈세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민주당을 탈당해 당적을 잠시 지운 뒤 어느새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국민 앞에서 설명 한 번 없이 조용히 돌아온 이 전개,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늘 약자의 편, 공정한 나라, 기회의 평등을 외칩니다. 그런데 왜 그 약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걷고 기득권 정치인들의 주식 거래나 코인 투기에는 그렇게 관대합니까? 그리고 왜 그들끼리는 서로 울타리가 되어주면서 국민 앞에서는 모르는 척 탈당만 반복합니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강선우 의원의 갑질 논란에 대해 비 오는 날 함께 비 맞아주는 게 동지라며 감쌌습니다. 그런데 이춘석 의원에겐 그 비를 맞아주지 않겠다고 선긋습니다. 왜일까요? 안철수 의원의 지적대로 강선우는 정청래 사람이고 이춘석은 이재명 사람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사태의 근원에는 내로남불이 있습니다. 좌파 진보 진영이 비판받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이 내로남불입니다.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끝없는 잣대를 들이대며 국민에게는 도덕과 원칙을 말하지만 자신들에게는 예외가 되는 이중적 구조. 그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들은 언제나 탈당 후 복당을 반복하며 진보의 탈을 쓴 기득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좌파 진보의 위선과 이중성, 그 민낯은 결국 시간이 밝혀줍니다. 국민은 기억합니다.
김의겸의 거짓 해명도, 김남국의 코인 투기 논란도, 강선우의 갑질과 이춘석의 주식 앱 로그인도 모두가 수첩에 적어놓지 않았어도 국민의 마음속에는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묻습니다. 탈당만 하면 끝입니까? 복당하면 다시 면죄부입니까? 코인은 되고 주식은 안 됩니까? 강선우는 감싸고 이춘석은 버리는 기준은 뭡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진심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정치적 유불리만 따졌고 국민을 감동시키는 진정성은 없었습니다.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수사와 심판뿐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 그것이 공정이고 정의입니다.